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운오르비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다운오르비신의 상품명, 회사에서 붙여준 약의 이름은 다운오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약의 국내의 허가 적응증은 급성 백혈병으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골수성 백혈병 CML에서 급성으로 전환된 경우에도 허가를 듣겠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약을 맞고 나서는 소변 색깔이 하루 이틀은 붉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약 자체가 붉은색이다 보니까 약이 빠져나가는 과정에서 소변색이 붉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소변뿐만이 아니라 눈물이나 땀과 같이 몸 밖으로 배출되는 수분이 모두 붉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 따라서는 이제 빨간색뿐만이 아니라 나는 주황색으로 보였다. 혹은 진한 노란색으로 보였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제 길어봤자 이제 하루 이틀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같은 계열에 해당하는 안스라사이클린 계열의 항암제들이 모두 색깔이 띠고 있어요. 그래서 뭐 독소루비신이라던가 이다루비신, 에피루비신도 모두 이제 소변 색깔이 붉게 보일 수 있고요. 미톡산드로는 약이 청록색 항암이다 보니까 주사 맞고 하루 이틀은 소변색이 청록색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약이 배출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부작용이 아닙니다. 그냥 약이 나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정도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용법 용량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우노루비신 이제 급성 백혈병에만 허가를 듣겠다고 이제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쓰는 항암학 요법에 따라서 용법 용량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7+3 관해 유도 항암을 할 때는요, 시타라빈과 병용을 해서 다노르비신을 1에서 3일 차에 3일간 투여를 하게 되고요. 이때 60 혹은 90mg/m제곱이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또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서 시타라빈과 에토포시드를 병용하는 관해 유도 항암을 하게 되면 이때 다우노루비신은 1에서 3일차, 3일간에 이제 50mg/m제곱이 추천되고 있어서 용법 용량은 그냥 다양하구나 정도만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FDA 박스형 경고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형 경고문이란 의약품의 안전 관련 정보를 담은 경고문의 일종인데요. FDA, 미국 식약처에서 발표한 다우노르비신의 박스형 경고문은 이제 정맥주사 투여가 있습니다. 이 약은 근육주사나 피하주사 투여가 불가능합니다. 근육주사라고 한다면 우리가 엉덩이나 팔 윗부분에 맞는 주사를 의미하고요. 피하주사라고 한다면 우리가 복부나 허벅지에 맞는 주사를 의미하는데 이 두 가지 주사법은 불가능하고 오로지 정맥주사로만 투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약은 혈관의 유출이 잘 알려진 항암제입니다. 선생님들이 주사를 잘 놔주셔도 혈관 밖으로 잘 유출이 되는 항암제다 보니까 주사 맞을 때 혹은 주사 맞은 직후에 환자분들이 좀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심각한 경우에는 조직괴사까지도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심장 독성이 있습니다. 이 약은 치료 중 혹은 치료 종료 수개월에서 수년 후 치명적인 우렬성 심부전을 포함한 심장 독성이 나타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심장 독성은 이제 심장의 펌프 능력이 떨어진 거를 의미를 하는데요. 펌프 능력이 떨어지면서 신체 각 기관으로 가는 혈액과 산소가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총 누적 용량이 400에서 550mg/m제곱을 초과하면 발생률이 증가한다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요. 이 누적 용량은 안트라사이클린계 항암제의 누적 용량을 의미를 합니다. 문헌에 따르면 누적 용량이 450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우려성 신부전의 확률이 3.3%라고 기재가 되어 있고요. 이제 누적 용량 600이 넘어가는 경우 이제 거의 9%에 가깝게 확률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골수 억제가 있습니다.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의 감소죠.
치료 용량에서도 심각한 골수억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고요. 이제 감염이나 출혈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의료기관과 담당의에 관한 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 및 처치 시설이 갖추어진 기관에서 항암학요법에 경험이 있는 의사의 감독하에 투여가 되어야 하고 심각한 출혈이나 감염과 같은 이상 반응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어쩌면 조금 당연한 말이 써져 있었습니다. 또 다섯 번째로는 간 또는 신장의 환자에서 용량 감량이 추천이 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상 반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국이나 미국 식약처의 빈도가 기재가 돼 있지 않아서 제가 각 식약처들과 문헌 등을 참고해서 빈도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용량 제한 독성으로서 골수억제와 심장 독성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항암제의 용량이라고 한다면 이제 치료 효과는 극대화하면서 또 이상 반응은 최소화하는 용량이 정해져 있는데요. 이 용량 제한 독성은 용량을 증량하지 못하는 제한하게 하는 독성을 의미합니다. 이 다우노루비신의 용량 제한 독성은 골수억제와 심장 독성이 알려져 있고요. 피부에서는 탈모가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헌에 따르면 이제 일반적으로 탈모를 일으키는 항암제 중에 다우노루비신이 기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우노루비신 많은 환자분들께 탈모는 거의 100%다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보통 항암제에 의한 탈모는 두피 탈모가 흔합니다. 가장 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뭐 눈썹이라던가 속눈썹, 수염, 뭐 채모 같은 경우는 항암을 여러 번 했다거나 이제 고용량 항암을 했을 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이제 접촉성 피부염, 외부 물질 접촉에 의해서 생기는 피부염도 제시가 되고 있고요. 또 두드러기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위장에서 메스꺼움과 구토입니다. 그래서 메스꺼움 구토는 항암제 중에 우리가 순번을 매겨보면 다우노루비신이 중간 이상은 됩니다. 그래서 항상 구토 예방약을 맞을 거고요. 메스꺼움 구토의 시기는 환자분들마다 많이 다를 수 있지만 이제 빠른 분들은 투여하자마자 나타나기도 하고요. 오래 가는 사람들은 항암 끝나고 일주일 혹은 열흘까지도 메스꺼움 구토로 호소하시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점막염이 있습니다. 점막염이라고 한다면 입안이 허는 구내염, 또 위장관의 염증, 뭐 설사, 복통, 속쓰림 등이 이제 점막염에 해당이 되고요. 투여 3에서 7일 후 흔하다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설사, 물변을 보는 하루에 3, 4번 이상 물변 보는 것을 의미하고요. 복통도 기재가 되어 있고요. 또 앞서 살펴봤던 혈관의 유출로 인해서 이제 심각한 경우 국소조직 괴사라던가 또 봉화증염, 피부나 피하의 세균 감염을 의미를 하고요. 또 혈전 정맥염, 정맥혈이 이제 저류하면서 혈전, 피가 응고돼서 나타나는 혈전 정맥염, 또 통증 같은 것도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드물게는 아나필락시스 양 반응, 뭐 호흡곤란이라던가 두드러기, 또 발열이나 오한도 기재가 되어 있고요. 또 백혈병 환자에서 고요산 혈증, 요산 수치가 올라가는 것도 발생할 수 있다고 써져 있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도 나타나더라도 잘 지나가기 위한 방법을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혈관의 유출. 선생님들이 주사를 잘 놔주셔도 약물 자체가 혈관 밖으로 잘 빠져나갈 수 있다고 했죠. 심한 경우에 조직괴사 혹은 피부에 세균 감염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 혈관의 유출은 절대 모르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환자분이 주사 맞은 부위에 뭐 타는 듯한 느낌이 든다던가 붓는다던가 가렵다던가 뭐 불편감이 있다던가 하는 것들 있으시면 바로바로 선생님께 얘기를 주셔야 되고요. 선생님들도 잘 알고 계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좀 면밀하게 잘 확인을 주실 거고요.
두 번째로 이 안트라사이클린 계열은 심장 독성이 있다고 했어요. 펌프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 주사 맞을 때뿐만이 아니라 주사가 끝나고 수년 후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우노르비신 안트라사이클린 계열을 맞게 되면 심장 기능 검사를 항암하기 전에 미리 시행을 합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중간에 누적 용량에 따라서 또 시행을 하고요. 얼마나 맞았는지 그 누적 용량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의료진들이 간호사, 의사, 약사 선생님들이 누적 용량을 꼭 확인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 누적 용량에 따라서 안트라사이클린계의 항암을 진행할지 제한을 둬야 될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또 투여를 하기도 합니다. 또한 환자분들도 꼭 잘 아셔야 되는 부분이 심장기능 검사도 중간중간에 다 시행을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심장의 펌프 능력이 떨어진다. 또 극단적으로 우려성 심부전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숨이 차요. 각 기관으로 가는 이제 산소나 혈액이 부족하니까 숨이 차고 다리나 발목 같은 데가 붓고요. 피로감이 심하고 또 새벽에 깨서 소변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꼭 선생님들께 얘기를 주셔야 되고요. 또 항암의 기본적인 부작용이었죠.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의 감소. 근데 우리 병원 올 때마다 혈구수 모니터링 합니다. 절대 모르고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환자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백혈구, 면역 관련해서는 위생관리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마스크 잘 쓰시는 거 잘 알고 계실 것 같고요. 사람 많은 곳, 백화점, 대중목욕탕 이런 데는 가지 않는 것도 꼭 추천을 드리고 있고, 혈소판, 지혈 관련해서는 항상 다치지 않도록 날카롭고 뾰족한 거 피해 주시고요. 다칠 만한 행위나 운동도 피해 주셔야 되고요. 또 적혈구, 산소 운반해주는 세포죠. 관해서는 너무 무리하지 않도록 또 피곤하면 쉬시는 것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다우노르비신은 간 또는 콩팥, 신장애 환자에서는 용량 감량이 추천되는데 병원 올 때마다 피검사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 고려해서 용량을 조절하실 거고요. 다섯 번째, 탈모가 있었죠. 탈모, 두피 탈모가 가장 흔하다. 그 외에도 눈썹, 속눈썹 수염, 채모 같은 것도 다 빠질 수 있다라고 했는데 항암에 의한 탈모 예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아직까지 예방법은 없고요. 예방약도 없습니다. 다만 미국에서는 쿨링캡이라고 해서 머리를 차갑게 하면은 이제 두피로 가는 혈액도 줄고 항암제 양도 줄게 돼서 머리가 덜 빠진다 하는 차가운 모자가 허가가 돼 있는데요. 아직 국내에는 허가가 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탈모는 받아들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탈모는 빠르면 항암제 맞고 한 1, 2주차, 또 늦어도 수개월 이내에 시작이 되고요. 항암 끝나고 한 1에서 6개월 지나서 회복이 됩니다. 다시 나는 머리카락은 색감과 질감이 이전과 차이가 있습니다. 내가 직모였는데 곱슬머리가 나기도 하고요. 그 반대가 되기도 합니다. 나는 검은 머리만 나던 사람이었는데 흰머리 나기도 하고 밝은 머리 나기도 하고요. 그 반대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머리카락은 잘 돌아옵니다. 그리고 메스꺼움 구토가 있었죠. 메스꺼움 구토는 제가 항암제 중에 순번을 매겨보면 중간 이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항암할 때 항상 구토 예방약이 처방이 납니다. 이게 주사약이 되기도 하고요. 알약이 되기도 해요. 잘 투여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이제 메스꺼울 때 드세요 하는 상비약 받으셨다면 증상 있을 때 참지 마시고 약 복용하시면 됩니다. 부작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혈관의 유출이라던가 골수 억제, 간 또는 신장의 환자에서 용량 감량, 탈모, 메스꺼움, 구토 같은 경우는 항암할 때 또 항암하고 몇 개월 이내에 잘 확인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또 병원에서 선생님들도 잘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긴 한데요. 이 심장 독성 같은 경우는 앞서 살펴봤다시피 치료 중뿐만 아니라 치료 후 수년까지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환자분들 다른 무엇보다 잘 알고 계셨으면 하고요. 특히 이제 이런 증상,
이 증상이 반드시 심장 관련 문제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때 잠깐 숨이 찬 걸 수도 있고 잠깐 피로감이 심한 걸 수도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 다운호르비신을 맞는 환자분들이라면 다운호르비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회차에서 안팔사이클린계를 또 맞으실 확률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도 이제 숨이 지나치게 차다던가 뭐 발목이나 발이 지나치게 붓는다던가 피로감이 심하다. 새벽에 자주 깨고 소변을 자꾸 본다던가 하는 등의 증상이 있으시면 항암을 할 때뿐만이 아니라 그 이후에라도 특이 증상 있으시면 꼭 선생님들과 상의하시는 거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